제가 조금 전 오늘 세계는 코너에서요. 이 한반도 밖의 상황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반도 안의 상황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고성과 몸싸움 그리고 점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극한 대치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패스트트랙 제도라는 건데요. 이게 만들어졌지만 지금 보니 무용지물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에게 여당의 입장을 들어봤으니까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요. 의원님이 네, 체입의 의원실에 가셨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셨나요? 아니요, 그 아마 요즘에 야당 탄압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 보도 나와서 그래서 그 사진상으로는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조경태 의원이 그렇습니다. 가셨나 해서 안 가셨군요. 네, 지금 네, 네. 국회가 너무 이제 좀 시끄러운데 지금 조경태 의원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지금 전화 국회 받고 계세요? 안에서 네. 저희들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네.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 국회 안에서 지금 저희들 농성하고 있습니다. 본관 그 로텐더홀 그쪽에 계시는 건가요? 오늘 거의 대부분을? 지금은 계속 저희들이 그 주변에서 네네. 계속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아,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그 홍영표 의원 뭐 민주당 그쪽에서는 오늘 저녁 6시에 사개특위 그리고 정개특위를 개회하겠다. 일단 일정을 발표를 했는데 아직 개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 여당 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제1야당을 지금 패싱 시켜놓고 네. 지금 날치식 통과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역대 저도 이제 17대부터 제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사선 의원인데요. 네. 이렇게 선거 제도를 가지고 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는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네. 예, 더 이상 그들은 민주주의자라고 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음.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패스트 트랙 하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지금 선거구제 제도법하고 네. 그다음에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특히 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음. 반드시 서로의 어떤 룰을 네.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잘 고려해가면서 음. 합의에 의해서 이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했다는 이유로 네.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지금 상당히 오만과 또 음. 독선적인 그런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요. 일단 네, 이 패스트트랙의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이것을 올리고 처리하자라는 게 여야 지금 사당의 입장인데요. 예, 네, 패스트트랙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한 뭐 최장 330일 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지금 당장 합의할 수 없는 것을 그때 가서는 합의하자, 뭐 표결 처리하자 이런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네, 네, 어떻습니까? 말씀 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합의가 안 된다면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한 330일 뒤에 뭐 표결로 가자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어떤 표결 방식, 작동 원리가 아닌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영어 공부부터 좀 다시 하라고 하십시오. 그분들한테. 네. 패스트란 말이 사회자님 무슨 뜻입니까? 패스트. 빠른이죠. 그래서 빠르죠. 네. 330일이라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준다. 네. 그럼 330일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슬로우죠. 좀 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30일 동안에 논의하자는 그런 말장난을 하지 말고 음.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가려고 하니까 지금 네. 제1야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스톱을 칠 때도 보면은 네. 영남 지역의 룰이 다르고 호남 지역에서 칠 때 룰이 다르고 서울 지역에서 칠 때 룰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는 고스톱을 치는 당사자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그 룰을 정해지는 겁니다. 네네.
하물며 이 정치판이 고스톱판보다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럼 그래서 구체적으로 10년이 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네.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음. 충분한 논의를 해서 네.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음.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네. 18대 국회 때 보면은 그 한국당 네. 한나라당이었죠. 그때가 당시는 그 169석이었고요. 네. 그다음 민주당이 87석이었습니다. 네. 무려 82석이 차이가 났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 음. 선거구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제1야당을 지금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음. 결국 국민들을 패싱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이제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취지가 그런 겁니다. 이게 사개특위도 그렇고 뭐 정개특위도 그렇고 선거법 혹은 공수처 법안 이런 어떤 대안이라도 제시하면 괜찮을 텐데 안을 내놓지도 않고 이제 처리한다니까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말은 저 네. 말이 안 맞는 게요. 네. 그 저희들이 지금 어떤 안을 내놓는가 하면은 네. 보통 그 국민들은 비례대표제를 없애거나 축소하라고 합니다. 음.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이렇게 선출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그 정의를 보면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아는 용어입니다만 국회의원이 뭡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잖아요. 네네. 정의가. 네.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비례대표를 없애든지 줄이자 하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이상한 제도를 가지고 비례대표제를 확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음. 보면은 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네. 오늘도 뉴스 보면은 이 고장난 경제 해가지고 지금 10년 만에 그 최악의 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 음. 실정을 덮으려고 아, 한다. 그렇게 또 해석을 예, 하시는군요. 예. 지금 네. 보면 설비 투자가 말입니다. IMF 때 그 위기 상황 이후에 최악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지금 집권 여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힘을 모으도록 해야 되는데 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선거제도 룰을 가지고 그것도 제1야당을 무시하고 패싱시키면서 무리하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정당으로서의 자세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간에도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건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 12월 15일에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사인을 해서 합의안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합의했던 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월 임시국회에서 그 통과를 시키자 이런 취지의 합의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떤 입장이었던 거죠? 그 자유한국당에서는요?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요. 네네. 손학규 그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께서 단식을 하고 있었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단식을 이제 막아내보겠다는 그런 그 순수한 그 취지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음. 그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서로 여야가 상대방끼리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이건 합의를 통해서 이 제도를 정하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비례대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의 유래를 보시면은 그 과거에 그 군사 정권 시절 때 유정회에서 출발했거든요. 네네. 그건 알고 계시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때는 직능을 대표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다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비례대표제가 아예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IMF 그 위기 상황에서 그때 당시 16대 국회로 저는 기억납니다만은 26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지금은 IMF보다 더 힘들다고 지금 국민들이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음. 그럼 국회가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저는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그래서- 그러면 네네. 그 자유한국당에서 내놓은 안을 지금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면 청취자분들께 당시 네. 비례대표제를 전체 없애고 지금 300 폐지하고. 네. 예, 그리고 30명의 300명 국회의원수를 줄이자는 줄이자 거죠. 그런 거였잖아요. 네, 네, 이거는 네. 자유한국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그때 내놓은 안이 지금 당론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고요. 당론으로. 그래서 네. 국민들께 한번 우리가 저작거리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수 30명을 줄이자는 것이 자유한국당 아니거든요. 네, 비례대표도 같이 없애고. 네. 예, 예. 그런데 저기 어딥니까? 지금의 그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 네, 네. 그래서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입니다. 75명으로 그럼 어느 늘리자. 것이- 네, 네. 네, 어느 것이 더 합당한지 그 국민들께 한번 정말 솔직하게 네. 혹시 모르는 가짜 여론조사 말고 말입니다. 음. 실제적으로 가서 네. 물어보고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그게 더 정당한 저는 입장이다,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법은 그렇고 공수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수처에 네.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이 어떤 건가요? 지금 그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일각에서 하죠. 기존에- 네. 예, 기존에 지금 검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검찰 조직이 미흡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특검을 하지 않습니까? 네. 특검이라는 것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얼마든지 견제 장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지금 공수처의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공수처의 임명권자는 지금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목적이 법 판사, 그다음에 검사 이런 쪽에 이 사법부를 갖다가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그런 저희들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한다면 공수처의 처장을 임명권을 야당에 주십시오. 제1야당에. 관련해서요. 박상기 법무장관이 얼마 전에 네. 한 인터뷰에서 나와서 이제 설명을 했던 내용을 보면은 어차피 공수처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한 명을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형식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니라는 네. 입장이신 것이죠? 예, 또 그리고요. 네. 기존에 지금 검찰에서 지금 두 분의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네네. 얼마든지 권력자들도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의 검찰 조직을 못 믿을 것 같으면은 네. 지금 검찰 조직을 해체시키고 그럼 새로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게 맞지. 지금 보면은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지금 기존에 검찰 조직이 있지요. 그죠? 네네. 있습니다. 네. 또 이 검찰 조직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검찰 조직이 또 잘못하면 또 3검찰 조직을 또 만들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공수처가 보면은 옥상옥이 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도의 검찰 조직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이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목적밖에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30초 남았는데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번 투쟁 혹은 싸움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저희들은 얼마든지 네. 지금 여당과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네. 여당이 무리하게 반칙과 변칙을 펼치려고 하지 말고 네. 지금이라도 진중하게 네. 나와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성실한 자세로 네. 임해주면은 참 좋겠다. 국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네. 좀 꾸짖어 주시길 간절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